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청취자입니다. 일단 또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벌써 목요일이고요. 목요일 아침 6시 1교시 한번 시작하도록 할게요. 아직 영상을 잘 듣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1교시 영상 꼭 들어주십시오. 1교시 영상과 마지막 영상은 꼭 들어주시면은 차례장 동안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바쁘고 저도 바쁜 상황에 제가 틈틈이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돼요. 열심히 사는 게 좋은 겁니다. 열심히 재미있게 좀 의미 있게 살자. 의미 있게 삶이 의미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막 사는 건 별로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아주 의미 있게 살고 아주 재미있는 글들이 있더라고. 여러분 아시나요? 잘 싸우고 싶죠. 누군가 싸울 때는 잘 싸우고 싶은데 이 부모님도 알려주지 않는 잘 싸우는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고. 어렸을 때 이제 친구와 싸우면 안 된다는 그 부모님과 그 선생님의 말을 아주 귀에 막 딱지가 않도록 여러분들 들었을 거야. 귀에 막 딱지가 않도록 들었을 겁니다. 싸우지 마라. 응? 싸우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죠. 그런데 정말 싸우지 않는 게 최선일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진짜 싸우지 않는 게 최선일까요? 사람과 부딪히다 보면은 음, 부, 부딪히며 살다 보면은 이제 누군가 부딪히기 일쑤겠죠. 응? 가끔은 싸움을 통해 가지고 내 이득을 내 이득을 확실하게 챙겨야 할 때가 있어요. 챙겨야 할 때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싸우는 방법을 익혀야 돼. 응? 잘 싸우는 방법을 익혀야 한다. 최대한 서로의 감정이 덜 상하도록, 덜 상하도록 타인과 뭔가 지혜롭게 그 싸우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태도가 좀 필요하다고 합니다. 첫 번째 뭐냐, 이제 확실하게 알지 못한 일로 트집을 잡지 않는다. 확실하게 알지 못한 일로 트집을 잡지 않고 모든 주장에는 논리적인 근거가 있어야겠어요. 논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싸울 때일수록 가장 정중한 말투를 사용해야 돼요. 정중한 말투로 사용하자. 그리고 이기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좋은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싸움을 하는 겁니다. 무조건 싸움을 피하는 사람이 아닌 지혜롭게 싸움을 풀어나가는 사람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지혜롭게 논쟁을 줄 아는 사람이 훨씬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어요. 또 심지어 또 인간관계도 더 돈독하게 다질 수 있다고 합니다. 잘 싸우자. 괜히 싸움을 내가 부추기는 것 같은데 싸울 때는 싸워야겠죠. 그리고 한번 또 삼성의 이야기를 또 한번 여러분들께 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뭐 삼성전자 이야기는 귀가 딱 지나도록 제가 떠들고 있는데 듣다 보면은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힐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이제 300조 원이죠. 300조 원을 투자해 가지고 정부가 또 조성하는 그 세계 최대 규모의 용인의 그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이 클러스터가 계획 발표 3개월 만에 첫 발을 내딛는다고 합니다. 어떻게 따르니까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시행자인 그 한국토지주택공사죠, LH. LH가 최근에 용인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사 설계 용역하고 환경 영향 평가 용역을 각각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이 조사 설계는 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기본 계획을 세우는 과정인데 이 300조 원에 달하는 초대형 사업의 청사지를 세우는 만큼 조사 설계 용역 예산도 한 215억 정도 책정이 돼요. 그래가지고 LH는 다음 달 사업자를 선정한 뒤에 36개월간 과업을 수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조사 설계를 통해 가지고 유치 업종에 대한 검토, 그리고 업종별 그런 배분 계획과 클러스터 내 동선 계획 등 밑그림을 짜고요. 각종 인허가를 위한 그 관련 법령을 이제 검토하게 됩니다. 검토하게 되어 있는데 그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도 이 과정에서 이제 실시한다고 하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ICT가 적용된 스마트 시티로 조성이 돼요. 조사 설계 과정에서 스마트 시티 도입을 위한 컨셉을 정하고 구체적인 공간 계획도 수립할 예정이고요. 또 ICT 기술하고 친환경 제조 공간이 결합된 스마트 그린 융복합 산업단지가 개념을 정의하기로 합니다.
에너지 사용과 공급 계획, 그 공업, 생활용수 소량 등에 대한 구상도 구체화할 방침이라고 하죠. 국내 반도체 생산 핵심 거점으로 이것을 낙점한 삼성뿐 아니라 정부가 구상한 이 150여 개 소재, 부품, 장비, 소부장이라죠. 그리고 팹립스 회사 등 이 반도체 기업들의 입주에 대한 개괄적인 사항이 조사 설계를 통해서 결정될 전망입니다. 사업 시행에 앞서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따른 환경 영향 평가도 실시하는데 이 조사 설계랑 마찬가지로 다음 달 사업자를 선정해서 36개월 동안 과업을 수행합니다. 사업 예산은 36억 정도 되고 이 과정에서 용인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죠. 용인시는 LH와 늦어도 다음 달 초까지는 업무 협약을 맺어가지고 신속한 사업 진행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렇게 용인시의 역점 사업인 만큼 2042년 클러스터 구축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지원에 나서기로 했는데 용인은 13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 시행자 선정 이후에 후속 절차를 위한 전략회의를 열었고 사업 대상지, 주민 기업에 대한 보상과 이주 대책 마련 등에 논의해요. 용인시장은 국토부가 경강선 연장과 그 반도체 고속도로 등 교통망 확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겠다는 반응을 보였는데 시 또한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산단 조성과 교통망 확충이 함께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용인 남사읍 일대에 한 710만 제곱 그 규모로 구축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첨단 반도체 단지예요. 삼성은 이곳에 20년간 총 300조 원을 투입을 해가지고 첨단 반도체 제조 공장 5개를 구축할 계획인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완성이 되면은 기존 그 화성과 기흥 캠퍼스, 평택 캠퍼스하고 더불어 가지고 수도권에 반도체 생산 삼각편대를 구축하게 됩니다. 초대형 투자로 파운드리 생산 능력을 비약적으로 끌어올려 가지고 글로벌 1위 대만 TSMC하고 본격적인 선두 경쟁을 시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렇게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완공되면은 경제 파급 효과도 상당할 건데 업계에서는 이번 투자로 직감적 그 생산 유발 700조, 고용 유발 160만 명 등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해요. 현재 하이닉스도 용인 원산면에 415만 제곱미터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는데요. 이곳에서 기대되는 경제적 부가가치는 188조에 달합니다. 이렇게 정부의 강력한 반도체 생산 거점 구축에 대한 의지에 따라 가지고 하이닉스의 그 중심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도 뭔가 탄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기대가 커지죠. 그 용인은 그 국내 기업 외에도 세계 4대 그 반도체 장비 회사로 꼽히는 그 미국의 램 리서치를 비롯해 가지고 다양한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단지와 협업을 노리는 글로벌 기업들의 시설 투자도 이어질 것이다. 그렇게 현재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삼성이 또 글로벌 경기 침체로 부진에 빠진 이 가전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해외 법인을 대상으로 해가지고요. 현재 사업 지원을 위한 인력을 파견합니다. 인력을 파견하고 삼성은 이르면 다음 달부터 북미죠. 북미하고 유럽 등 주요 7개 가전 법인의 본사 인력을 파견하는 현장 지원을 추진합니다. 삼성은 제품 판매 가격과 유통, 프로모션 전략, 그리고 인력 구조, 설비 가동률과 생산성 등을 이제 두루 들여다보고 이 법인별 현안과 개선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삼성전자는 필요할 때마다 이 같은 지원 활동을 해왔어요. 이번 인력 파견을 통해 가지고 해외 가전 사업 경쟁력을 강화할 건데 이 소비 심리가 얼어붙은 여파로 인해 가지고 삼성전자 영업 디스플레이 그 VD죠. 그리고 가전 사업부는 작년 4분기에 7년 만에 적자를 냈어요. 그래서 올해 1분기에도 영업이익이 한 1900억 정도 그쳤죠. 특히 VD, 이 VD가 영상 디스플레이 쪽인데 TV 시장 위축에도 프리미엄 TV 판매에 주력을 해가지고 수익성이 개선됐는데 생활가전은 수요 위축과 비용 부담의 부진을 이제 이어간 거죠. 삼성이 인공지능과 그 데이터 기술을 활용해서 중소기업 제조 현장을 지능형 공장으로 고도화하는 스마트 공장 3.0, 3.0 사업을 이제 시작을 해요. 시작을 하는데 같이 나누고 함께 성장하는 것이 세계 최고를 향한 길이다. 그래서 이재용 회장의 동행 철학이죠. 그 동행 철학에 따른 사회 공헌의
일환이라고 하네요. 이렇게 삼성은 다음 달 스마트 공장 3.0 그 지원 사업 대상 기업들을 모집을 하는데 스마트 공장 3.0 그 사업은 지자체랑 스마트 공장 지원을 받았던 수혜 기업까지 동참을 해서 지역별로 자생적인 지역 스마트 공장 생태계를 구축해가는 그런 진화된 스마트 공장 사업 모델도 추진을 합니다. 삼성은 스마트 공장 3.0 사업을 통해 가지고 매년 100억씩 3년간 총 300억 투자해 가지고 600개 중소기업의 스마트 공장 구축과 고도화를 지원을 합니다. 삼성은 지난해까지 8년간 스마트 공장 사업을 통해서 전국 중소기업 총 3천여 곳에 스마트 공장 구축을 지원을 했어요. 국토 균형 발전에 기여를 하고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 경영, ESG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전담 조직도 별도 구성해서 운영을 한다는 거죠. 삼성은 이미 삼성 스마트 공장 사업에 참여를 해서 기초적인 데이터 기반의 자동화 시스템을 갖춘 업체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요. 스마트 공장 고도화를 추진합니다. 제품의 질을 개선해가지고 불량률을 낮추기 위해서 설비와 자재, 그런 부품 등을 최적 환경에서 관리를 하죠. 또 작업 동선을 효율화하는 기본 혁신 활동을 끝낸 그런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AI 기술을 활용해서 생산 데이터를 실시간 수집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현장의 문제점을 선제 대응하고요. 이 개선안은 지능형 공장 수준으로 새롭게 업그레이드를 한다고 합니다. 요즘에 또 그 한국 정부가 미국 그 정부의 반도체 보조금을 받는 기업들의 그 중국 생산 능력 확대를 미국 측에 요청한 것은 국내 반도체 업계의 기술 경쟁력 상실에 대한 우려가 컸다는 방증인데, 이 중국 내 첨단 반도체 생산 능력이 제한되면서 이 단기 수익 하락은 물론이고요, 이 최악의 경우 세계 최대 반도체 수요처인 중국 시장을 잃을 수 있다, 그런 위기감도 있어요. 미국 상무부의 그 가드레일 규정을 보면은 미국 정부로부터 반도체 보조금을 받는 기업은 중국 등 그런 우려 국가의 반도체 생산 능력을 실질적으로 확장하는 중대 거래를 할 경우 이 보조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확장 기준은 첨단 반도체는 10년간 5% 이상, 구형은 10% 이상인데 우리 정부는 첨단 반도체 생산 능력 확장 기준을 5% 이상에서 한 10% 이상으로 높여달라고 요청하는 거죠. 정부가 미국 측에 제출한 반도체법, 이 가드레일 관련 의견서는 국내 기업들의 의견이 대거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정부는 지난해 미국의 대중국 첨단 산업 규제가 본격화된 이후 이 반도체 업계랑 이 정기적으로 만나면서 대응 방안을 모색을 해요. 매년 생산량을 늘려가는 반도체 산업 특성상 10% 증산도 부족하다는 게 업계 입장인데, 그럼에도 미국은 최소한의 그런 생산 능력 그 상향 기준을 제하는 것으로 이제 보이는 거죠. 이렇게 반도체 산업은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지속적인 투자를 통한 첨단 공정의 전환, 생산 능력 증대가 필수적입니다. 첨단 반도체 증산 규모를 5% 밑으로 제한한 미국 상무부 그런 규정이 원안대로 시행이 되면은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수익성 하락이 불가피할 건데요. 특히 중국 내 첨단 공장 장비 반입 조치랑 이 맞물려 가지고 중장기적으로 한국 반도체 업계 기술 경쟁력하고 중국 시장 영향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높은 겁니다. 실제 그 미국의 대중국 첨단 산업 규제가 본격적으로 이뤄진 지난해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의 중국 매출은 가파르게 하락을 했어요. 삼성은 중국 내 반도체하고 디스플레이 판매를 담당하는 상하이 법인이죠. 이 지난해 연간 매출이 21조 3,700억 정도 돼요. 전년 대비 33.8% 하락을 했고, 그 낸드 플래시를 생산하는 삼성전자 시안법인의 지난해 단기 순이익도 21년보다 62.9%나 급감해가지고 6,300억 정도로 뚝 떨어졌습니다. 하이닉스의 중국 내 그 D램 사업을 맡은 우시법인 그 매출은 지난해 9조 5,200억에서 전년보다 하여튼 26% 떨어졌다 합니다. 보니까 이렇게 삼성과 하이닉스도 미국 상무부에 이제 의견서를 제출했고 실질적인 확장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요구했습니다. 사실상 그 반도체 증산 규정의 필요성을 에둘러 요구한 건데 삼성은 그 의견서에서 실질적인 확장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랑 설명, 그 기술 완수에 대한 용어와 정의 수정 등을 요청하는 한편에
반도체 제조 발전을 위해서 국제 연구 협력 필요성을 당부를 합니다. 하이닉스도 반도체법에 포함된 가드레일 규정을 시행함에 따라서 향후 관여와 논의를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첨단 반도체는 매년 생산 규모를 늘려가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시장의 영향력이 소멸이 됩니다. 지속적으로 미국 정부와 협상을 해가지고 증산 규모를 점차 늘려나갈 필요가 있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아주 참 힘든 상황들이 자꾸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반도체 시장의 그 수급 개선이 빨라질 것이다. 그런 얘기인데, 하여튼 그래서 이제 반도체 다운 사이클이 이제 이후로 삼성전자가 이제 승자가 될 거다. 승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침체 이후로. KB증권 그 보고서인데, 투자 의견은 매수고 목표 주가 85,000원 그렇게 유지해요. 85,000원. 하여튼 20일 날이 종가가 68,500원이었으니까 올해 2분기 현재 그 제조사하고 고객사의 메모리 반도체 재고는 동시에 감소 추세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죠. 이렇게 PC, 서버, 스마트폰 등 고객사의 메모리 반도체 재고가 1분기를 정점으로 감소세를 기록 중인데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제조사의 메모리 반도체 재고도 2분기 이후로 뚜렷한 재고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고 4분기에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3사의 평균 재고가 1분기 대비 23% 정도 감소할 것이라고 합니다. 특히 삼성 메모리 반도체 그 재고는 2분기 정점 이후로 3분기부터는 본격적인 감소세에 진입할 거라고 하네요. 이렇게 삼성전자에 대한 그 외국인 투자자들의 순매수 흐름도 이어질 건데 올 들어서 코스피에서 그 외국인 순매수액이 11조 원이에요. 삼성에 대한 그 외국인 순매수액은 9조 4,600억 기록했죠. 그 한국거래소가 통계를 집계한 1998년 이후 최대치를 나타냈네요. 삼성전자가 반도체 사이클 이후에 이제 승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들을 하는데 이 충분한 반도체 생산 능력과 이 풍부한 현금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랍니다. 하반기부터는 반도체 수급 개선이 예상보다 빨라져가지고 내년 반도체 상승 사이클 진입이 예상이 된다. 달러 약세, 원화 강세 이런 추세 전망으로 환차익도 기대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도 하네요. 올해 삼성전자 영업이익의 그 상하반기 비중은 각각 12%, 88%로 추정이 돼가지고 하반기 실적 개선폭 확대 전망도 외국인 순매수 요인으로 판단이 되고 삼성에 대한 머니 무브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삼성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 기분 좋은 일들이 좀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